지난주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남성이 벨보이에게 짐가방을 던지듯 건네더니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범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명품 로고도 없었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벨보이에게 부드럽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차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티는 옷이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주변에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돈이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그 4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재력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품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0분 동안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귀티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들은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걸을 때도 뛰어가지 않고 말할 때도 빠르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소믈리에나 호텔 컨시어지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항상 우아하게 움직이죠? 이건 단순히 직업적 훈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유로운 움직임 자체가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CEO가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엄청나게 바쁜 시기였는데도 그분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회의실로 들어올 때도 차분하게 걸어 들어오고 말할 때도 적절한 호흡과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해 보여서 답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여유 있는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급한 상황에서도 리더가 침착하면 팀 전체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항상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고 말을 할 때 숨 쉴 틈 없이 빠르게 이야기하고 식사할 때도 급하게 먹고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서둘러 대화합니다. 이런 급한 태도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도 품격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조급해 보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앉을 때나 설 때 항상 자세가 반듯해요. 어깨가 구부정하지 않고 턱이 들려 있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척추를 곧게 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즉, 자세만 바꿔도 실제로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2분 동안 파워 포즈를 취하게 했더니 실제로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증가했다고 해요. 자세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심리 상태까지 바꾼다는 거죠.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20% 늦춰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말할 때 문장 사이에 1초에서 2초의 여백을 두세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대고 서서 5분간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 뒤가 벽에 닿도록 서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네 번째, 앉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고 양쪽 어깨를 뒤로 살짝 당기세요. 모니터를 볼 때도 목을 빼지 말고 시선만 내려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언어 습관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절대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받아도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상대방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볼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작은 목소리가 소심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카페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크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 더 품격 있어 보이나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보다는 차분하고 안정된 톤을 유지해요. 급할 때도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심호흡을 하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고 안정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언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합니다. 거친 말이나 비속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욕은 당연히 하지 않고 진짜, 완전, 대박 같은 과도한 강조 표현도 자제합니다. 대신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대박이에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혹은 이건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라고 표현하죠. 또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거 별로인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같은 의미지만 훨씬 세련되게 들립니다. 언어 습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나 라니까, 다니까 같은 반말투를 지양하세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뉘앙스가 있어요. 둘째, 진짜, 완전, 엄청 같은 과도한 강조 표현을 줄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짜라고 말하는지 세어보면 놀랄 거예요. 셋째, 부정적인 말보다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싫어요. 대신 다른 걸 선호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넷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으세요.
괜찮으시면, 혹시 불편하시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같은 표현들이죠. 그리고 언어 습관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듣는 방법이에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어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2초에서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대화의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죠.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다. 상대방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2초에서 3초 쉬었다가 대답하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자신의 대화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표현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상대방 말을 끊는지 알게 될 거예요.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느리게 말하기를 연습하세요. 평소 말 속도의 70%로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곧 익숙해져요. 넷째, 강조 표현을 쓰고 싶을 때마다 구체적인 형용사로 바꿔보세요. 완전 좋아요. 대신 만족스러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엔 침착한 척 하다가도 급박한 상황이 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격한 일인데 한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한 손님은 큰 소리로 직원을 비난하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일을 해요? 사장님 불러요.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손님은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톤도 부드럽고 표정도 차분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대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품격 있어 보이나요? 당연히 후자죠. 귀티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났다는 감정이고 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둘을 섞지 않고 분리해서 표현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미숙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라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후자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화나는 일이 생겨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에서 5초 정도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요. 둘째,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어라고 말하는 거죠. 셋째, 문제와 사람을 분리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행동은 문제가 있어라고 표현해요. 넷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스트레스 상황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진짜 품격과 거칠애를 구분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직원들 앞에서 절대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자고 했죠. 직원들은 그 침착함에 더 신뢰를 갖게 됐고 결국 회사를 회생시켰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가 엎질러졌다고 하루 종일 짜증내고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패닉 상태가 되죠. 이런 모습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품격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5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요. 둘째, 화가 날 것 같으면 즉시 자리를 피하세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서 심호흡을 5번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응하세요. 셋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감정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넷째, 만약 이 상황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본다면? 이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화가 날 때는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속으로 천천히 1, 2, 3을 세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 3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CEO에게 대하듯 청소 노동자에게도 공손하게 대하고 연장자에게 하듯 후배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진짜 품격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은 몰랐지만 회장님이 복도에서 청소하는 직원으로 변장하고 있었대요. 지원자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본 거죠.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청소 직원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지원자는 인사를 건네고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상사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급자, 서비스 직원,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단순히 예의 바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고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그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죠. 이런 작은 관심이 상대방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품격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에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상대방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기 얘기만 하죠. 이런 태도는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식당에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서 불필요하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식사 후엔 꼭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누구든 기분이 좋아져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비스 직원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카페 직원, 택시 기사, 배달원, 청소 직원 모두에게요. 둘째, 상대방 이름을 외우고 불러주세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속 시간을 지키세요. 지각은 당신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치우세요. 이게 진짜 존중이에요. 다섯째,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귀티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유 있게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둘째, 언어 습관입니다.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고 정제된 언어를 선택하고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셋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과 의견을 구분해서 표현하세요. 넷째,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배려를 실천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점입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품격은 가질 수 있어요. 명문가 출신이 아니어도 우아함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일, 60일, 90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귀티나는 삶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